안녕하세요. 노마드 지망생 이씨 노망생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밤 10시고요. 저는 내일 엄청 소중한 연차를 하루 써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제시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밤 8시나 돼서 급하게 카페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한 8시 반에서 10시 반 한 2시간 하고 땡자땡자 놀다가 논 건 아니고요. 남편이 공부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5시 반에 다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다 왔어요. 지금은 밤 10시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주원이를 재웠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공부를 하려다가 남편이 TV도 보고 운동도 하고 정신산만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제 화장대가 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화장대는 여기 보시면 이 지브라 무늬가 있어요. 제가 24살 때 이 화장대를 샀는데 그때 나름 또 DIY 뭐 이런 거 해보겠다고 셀프 인테리어 해보겠다고 다이소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무늬를 뭐죠 이거? 하여튼 뭐야 이거 붙였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붙어있네요. 어쨌든 오늘은 영상 편집을 전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터디 위드미 이런 느낌으로다가 영상을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테이크로 갈 거고요.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번 한 달 전에 봤던 필기시험에서 57점으로 낙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한 문제 한 100개 정도 풀고 핸드폰으로 풀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거의 다 뭐 필기는 쉽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대충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지 하고서 갔는데 아주 보기 좋게 떨어져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하루 전날이지만 벼락치기로 진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머릿속에 문제를 넣고 해서 내일 꼭 60점으로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15번 문제.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일단 진짜 풀 거 아니고요. 답을 적어 놓습니다. 2번, 3번이 답이래요. 2번, 3번 답만 읽습니다. 물건 등을 사기 위해 일시정차하는 경우에는 시동을 끈다. 그쵸. 물건을 사기 위해 정차했는데 시동을 안 끄고 켜고 가면 노양심이겠죠? 3번 운전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의 문을 열고 내려야 한다. 안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골로 가겠죠? 네, 정답은 2번, 3번. 이런 문제를 틀리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답만 확인합니다. 답만. 자, 16번 문제. 가변형 속도 제한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이거 틀리단 얘기죠. 나머지는 맞단 얘기예요. 가변형이 일단 단어풀이가 뭔지 모릅니다. 원래 이럴 때는 네이버에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촬영 중이므로 단어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니 옳지 않은 것만. 이게 중요한 게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보기랑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제가 이거를 답인 것과 아닌 것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하루 전에는요. 자, 옳지 않은 것만 외웁니다. 옳지 않은 것.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를 정한 최고 속도와 안전 표지 최고 속도가 다를 때는 안전 표지 최고 속도를 따라야 한다. 이 밑에 보니까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를 따라야 된대요. 예, 기억합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 구간에 옳지 않은 것. 문제를 머릿속에 쏙 넣고요. 답은 가변형을 따른다. 문제 중에 제일 긴 거였죠.
자,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이론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문제와 답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예, 집어넣었고요. 휘청거리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끊고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자, 대형 승합 자동차가 1차로를 주행하였다. 안 되죠. 대형 큰 것들은 바깥으로 물러나 주세요. 화물차 이런 것들 위험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이 정도는 압니다. 예, 통과. 문제와 답을 기억하고요. 18번. 다음 중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의 조치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답만 봅니다. 1번. 1번이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 가속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미친 거죠. 땅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미친 거예요. 이거 1번 이런 거는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9번. 19번. 고정이 안 되네요. 자, 19번. 운전자의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으로 하이패스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 올바른 조치법 두 가지는? 답부터 봅니다. 2번, 4번.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한 장소를 설명하고 정산한다. 목적지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의 카드를 분리한 후 정산 담당자의 카드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답만 외웁니다. 목적지 요금소 두 개 똑같죠? 목적지, 내가 간 곳, 끝까지 간 목적지 요금소에 가서 장소, 내가 어디서부터 돈을 내면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하고 정산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쪽 목적지 요금소에 가서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를 분리해서 너 왜 안 지켰니? 너가 안 지켜서 내가 여기까지 가게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담당자한테 카드를 내밀면서 요금을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2번, 4번 두 가지 배웠고요. 머릿속에 넣었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 정지 거리가 가장 길어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는? 자, 이번에도 답만 봅니다. 20번에 2번, 4번. 2번, 4번. 자, 정지 거리가 길어진다. 차량의 속도가 빠르다. 그럼 당연히 눌렀어도 끽 하고 멀리 가겠죠? 그리고 과로 및 음주운전 시 피곤하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뭔가 호호호 이러면서 길게 가겠죠? 네, 제정신이 아닐 때 그리고 빠를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피곤할 때 운전하지 마라, 그리고 과속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정지거리가 길어서 골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이번엔 21번 문제로 갑니다. 21번. 도로에서 동호인이 뭔가 동호회 사람 7명이 4대의 차량을 나눠 타고서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 형사 입건되었다. 처벌 기준으로 틀린 것은? 동호회 7명이 왜 4대의 차량을 나눠 탔을까요? 4인승을 타면 1, 2, 3, 4, 5 2대면 충분한데 왜 굳이 4대의 차를 탔을까요? 이 동호회가 약간 불순한 목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커플별로 2개씩 나눠 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둘 짝지으면 6명인데 1명은 어디 간 걸까요? 이 1명은 뭐 사회를 봐준다거나 뭐 그런 분이겠죠? 아니면 외톨이거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 형사 입건이 되었을 때 처벌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부터 봅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특히 이런 징역을 몇 년 사냐 또는 벌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나왔을 때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외우면 제가 운전면허 1차에서 떨어지지 않았겠죠? 필기에서 저번에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만났던 기억만 하면 됩니다.
자, 동호회 7명, 불륜 차량, 불륜 3커플에 주동자 1명 같이 끼쳤다. 틀린 것은 자, 3년 1천만원 외웁니다. 3년 1천만원. 이걸 어떻게 외우죠? 자, 3. 7에서 4를 빼면 3이죠. 7에서 4를 빼면 3이죠. 그쵸? 그러면 3년. 보기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3년만 외웁니다. 이 보기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바뀌면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번엔 22번. 다음 중 승용 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은 22번 답부터 봅니다. 3번이 틀렸대요. 자, 우리는 문제 답만 외울 겁니다. 자, 승용 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은 속도 위반 매시 20km 이하의 경우 5만원. 속도 위반 경우 5만원. 해설을 보면 제한 속도 이하로 걸린 경우에는 4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4만원.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금액 외우 기억이 안 나니까 하루 전날이니까 자, 고용주면 피고용인보다 고용주가 가방끈이 더 길겠죠? 그러면 3번 보기가 가장 긴 3번으로 답을 외우겠습니다. 고용주는 가방끈이 기니까 정답도 보기가 길겠다. 3번으로 외우겠습니다. 네, 23번 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답부터 봅니다. 1번, 2번. 자, 자동차. 이거는 틀리면 바보겠죠? 유모차를 자동차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저도 유모차 잘 끄는데 이미 자동차 면허를 딸 필요가 없겠죠? 자전거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죠?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제가 1차에서 붙었을 텐데 참 아쉽네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는 자전거가 보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답은 1번, 3번 답부터 봅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노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면 능력이 굉장히 미숙한데 너 자전거 도로로만 다녀라 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혹하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보도로 다녀도 오케이 해줍니다. 두 번째, 노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지금 봐주는 사람이 어린이와 노인입니다. 노약자네요. 노약자로 외웁니다. 보기가 아닌 것들은 외우지 마세요. 임산부 자전거 운전하는데 보도 오케이더라? 그쵸. 뭐 가혹할 수는 있겠지만은 임산부가 자전거를 굳이 왜 타죠? 이거는 무시하세요. 우편집배원이 자전거를 탈 수는 있겠지만 굳이 보도로 다닐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우편집배원은 프로거든요. 프로에게 굳이 너 운전 잘 못할 수 있으니 미숙할 수 있으니 보도로 다녀도 괜찮다 라고 허용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번호는 어린이, 노인, 노약자, 답이 노약자다 외워주시고요. 자, 25번 갑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색이 흰색인 경우는, 배기가스가 흰색인 경우, 이거 제가 어떻게 알죠 이거를? 배기가스가 원래 회색인가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자, 답부터 보겠습니다. 2번. 답은 2번이에요. 자동차의 배기가스 색이 흰색인 경우 엔진 오일이 함께 연소되고 있다. 문제 해설 한번 볼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배기가스의 색은 무색이거나 옅은 자주색이면 정상이다.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무색이거나 엷은 자주색. 지금 이 색이 자주색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색이 정상이라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 검은색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이고, 불완전 연소가 검은색. 일단 머리에 넣어봅니다. 흰색은 엔진 오일이 함께 연소하는 경우이므로 점검이 필요하다. 원래는 무색이거나 자주색인데 흰색이면 엔진 오일이 함께 연소된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흰색이 정상이 아니다.
왜 우리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뭐죠? 소독차량? 소독차? 그거 갈 때 흰색이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 흰색이 정상이 아니었다. 그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 소독차가 그냥 외우기 위해서 암기합니다. 소독차의 흰 연기는 엔진 오일이 함께 연소되고 있어서 그런 거였다. 엔진 오일. 소독차, 소독 엔진 흰색. 소독 엔진 흰색. 문제와 답과 내가 만났던 이 순간만 기억하면 됩니다. 흰색 엔진 오일 소독차. 이렇게 묶어서 보면 됩니다. 자, 26번. 소형 회전 교차로에서 중앙 교통섬을 이용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두 가지를 고르시오. 고르시오. 물음표가 달려있네요. 26번 답은 2번, 3번입니다. 자, 소형 회전 교차로에서 중앙 교통섬을 이용할 수 있는 중앙 교통섬. 이게 섬인가봐요. 이게 섬. 이런 섬이 있는지 몰랐네요. 여기는 거의 무대급인데 여기 무대에 진출할 사람이 있나요? 대형 긴급 자동차, 대형 트럭. 자, 문제 해설을 좀 볼게요. 소형 회전 교차로에서의 중앙 교통섬은 화물차 턱 기능을 하므로 소형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 반경이 부족한 대형 차량은 중앙 교통섬을 이용해 통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소형 회전 교차로에서의 중앙 교통섬은 화물차 턱 기능을 하므로 무슨 소리죠 이게? 소형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 반경이 부족한 대형 차량. 잘 모르겠고요. 자, 문제와 답 내가 만났던 기억만 합니다. 대형 두 건. 두 가지 고르시로 했는데 대형이 두 건이네요. 만났던 기억하고 고르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엔 27번. 왜 이렇게 적지? 27번? 이렇게 놔야 되나? 잠깐만요. 카메라를 조금 위로 조작하겠습니다. 자, 27번.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답부터 봅니다. 1번, 5번. 이 사진 문제는 가장 어려운 게 사진을 거의 70년대에 찍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사진을 보고서 뭔가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약간 건의사항인데 제가 올리고 싶진 않고요.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신호가 바뀌었어요. 주황색으로. 그럴 경우 교차로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한다. 당연하죠. 왜냐면 통과기 때문에 통과라는 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는 주황불이 바뀌었을 때는 빨리 빠져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며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주위를 살피라는 건 교차로에서는 당연히 언제 차가 어디 방향에서 올지 모르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여기 오답은 요건 오답을 볼게요.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면 죽습니다. 서행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지금 교차로에 섰는데 빨리 가야겠죠. 이거는 서행하다가 옆에 오는 차에서 치여 죽습니다. 즉시 정지.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이 세 가지 보기는 죽습니다. 목숨은 하나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에 26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일단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앞에 버스 정류장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뭐야 이게? 옛날 버스 지금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쵸? 여기에 그 버스 종류 오는 것도 시간도 나오고 의자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딸랑 표지판 하나 두고 버스 정류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이게 70년대 거라고 이게. 물론 제가 70년대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추측컨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답부터 봅니다. 28번에 1번, 4번. 자, 일단 밑줄을 쳐요. 자,
답, 안전한 방법 2가지. 전방도로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이 마른 목골 있죠? 지금 사진이 누워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마른 목골 표시가 전방에 횡단보도가 나갈 거다라는 뜻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 운전면허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맞죠? 답이죠? 4번. 전방 우측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자, 이거 약간 토익 문제 같아요. 사진을 보고서 제가 미리 추측을 했죠. 이것은 70년대의 버스 정류장 표시다. 보기에 그대로 나오죠.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의해야겠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9번 갑니다. 이게 세팅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29번.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29번. 화물차를 뒤따라가는 중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2가지는? 답부터 봅니다. 1번, 2번. 자,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뭐야? 끝이구나.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 화물차는 크죠. 당연히 이 앞에, 화물차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거리를 두고서 급정거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안전거리를 두고서 대비를 해야겠고요. 2번째,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여기에 모래 같은 게 쓸린 것 같은데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갑자기 철근이 날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런 도로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지만 떨어질 수 있죠. 충분히. 2가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을 한다. 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자, 30번 문제 갑니다. 자, 30번. 화면에다 맞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비보호 좌회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맞는 것 2가지. 답부터 봅니다. 1번, 2번.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한다.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좌회전한다. 그쵸. 모르겠네. 그런가? 반대편에서 직진을 해. 나는 좌회전을 할 거야. 그러면은 비보호니까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앞에서 오는 차가 오는데 내가 좌회전을 해버리면 꽝 사고 나겠죠? 당연히 앞차 오는 거 방해하지 않게 좌회전을 한다. 2번째,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한다.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 반대편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잘 모르겠어.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일시정지해도 되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한다. 1, 2번 그냥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이 사진이 보이냐고요,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황색 전멸 교차로. 황색, 노란색 불이고요. 교차로에 좌회전 중인 트럭이 있어. 교차로에 좌회전. 그리고 오른쪽 도로에 정지 중인 이륜차. 자, 답은 1번, 5번입니다. 트럭 앞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서행한다. 그쵸? 트럭은 항상 위가 높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 앞에가. 그러니까 항상 서행해야 되겠고, 교차로 좌우 도로의 상황을 주의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왜 가운데가 답이 아닌지 한번 따지고 보겠습니다. 트럭이 좌회전하므로 연이어 진입해서 통과한다. 에? 트럭이 좌회전하므로 연이어 통과한다. 뭔 말이지? 모르겠고요.
일단 진입하면서 우측 이륜차에 주의하며 진행한다. 일단 진입하면서 우측 이륜차에 일단 진입? 일단 진입해도 되는 거? 자, 속도를 높여 트럭 우측 편으로 진행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다는 얘기겠죠? 자, 문제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찝찝하니까요. 야간에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또는 적색 점멸일 때는 좌우의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밤일 때는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등을 하는 트럭이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전방의 상황을 잘 알 수 없다. 좌회전을 하면서 내 시야를 막기 때문에 전방의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렇죠. 트럭 앞쪽에서 반대 차로의 차량이 같이 좌회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 트럭 앞쪽에 반대 차로의 차량이 좌회전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거는 뭐 실전에서 익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2번. 승합차를 바싹 뒤따라 우회전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험 두 가지는? 답부터 봅니다. 3번, 5번. 자, 지금 승합차가 앞에 있는데 편도 1차로예요. 그러니까 얘밖에 줄이 없는 거죠. 후시경 속의 승용차. 내 뒤에도 승용차가 있고 앞에는 승합차가 있어요. 이럴 경우 승합차로 인한 시야 제한으로 전방 상황 대처가 어렵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에서 앞에 뭔가 트럭, 뭐 승합차, 버스, 큰 것들이 나오면 전방 상황 대처가 어렵다라는 거는 무조건 답이겠죠? 그 다음에 5번. 승합차 급 정지 시 안전거리가 없어 추돌이 우려된다. 이거는 문제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자, 바싹 뒤따라 우회전한다. 승합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겠죠. 3번, 5번이 답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일단 지겨우니까 아니야, 다 할까? 몇 시? 27분? 이거 누가 볼까? 그래도 그냥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자, 앞에 그림 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요. 자, 36번 갑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표지가 설치되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야 이거 36번에? 4번? 답이 4번이래요.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되지? 해설이 없어가지고 제가 해석을 못하겠네요. 37번 갑니다.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부터 보면 2번입니다.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이거는 쉽죠. 엄마 또는 아빠 또는 어른이 키가 작죠. 아이의 통행로나 같이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네, 이건 뭐 더 볼 게 없어요. 자, 38번. 이거는 제가 압니다. 과속방지턱이에요. 이거는 외웠어. 천재. 누가 봐도 과속방지턱. 네, 이거 문제 나오면 이제 2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3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안전 운전 방법은? 답부터 보면 1번. 답이 1번이면 기분이 참 좋죠?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요. 자,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므로 우측 방향으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이게 장애물 표시구나. 터널 그림 없죠? 중앙 분리대 끝나는 점. 이거는 양쪽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나오더라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저와 30분간 함께 하신 운전면허 필기시험 스터디 위드 노망생 어떠셨나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지금 오늘 푼 문제가 이렇게랑 보면은 여기 안 풀었고 아까 독서실에서 푼 거 여기 레벨 테스트 5 리얼 테스트 6 그리고 리얼 테스트 7 약간 이 암기 페이퍼 살짝 보다 말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카페에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 그림 문제만 풀었어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이 그림 문제가 저는 되게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57점이 그때 나왔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다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면은 진짜 이 문제들이 웃긴 게 진짜 많거든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건 답이 아니다, 답이다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유튜브까지 올릴 건데 내일 떨어지면 진짜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해요. 일단 자, 오늘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스터디 위드 미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11시 조금 덜 됐겠네요. 이 정도 했는데도 60점을 못 넘으면 굉장히 좌절스러울 것 같습니다. 찍신이 내려서 또는 제가 이렇게 못 외우고 그냥 암기했던 문제들이 나와서 꼭 60점을 넘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오늘 컨텐츠는 이만 종료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아니죠? 내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저는 내일 휴가를 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쁘네요.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 출근 잘 하시고요. 저는 아침 일찍 운전면허 시험 보고 그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녕. 100점.